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헌절을 맞춰서 광주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는 광주의 한을 이제는 경제 번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환영과 규탄, 엇갈린 반응 속에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가 국립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묘역에서는 박관현 열사와 홍남순 변호사, 김태용 의원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참배를 하면서 보니까 저 스스로도 아직도 이 한을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구묘역에서 이한열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5.18 단체 회원들과도 만난 윤 후보는 이제는 광주의 한을 경제 번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고도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사관학교 방문은 이 같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지역이나 이념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정말 대한민국 국가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다시 갖게 됐습니다. 5.18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끝으로 광주 방문 일정을 마친 윤 후보는 시민들의 환영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헌절에 맞춰서 여권의 심장부라는 광주를 찾은 윤 후보의 행보는 보수를 넘어서 중도층으로 지지를 확산시키겠다는 시도로 해석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주 MBC 뉴스룸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치 참여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광주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광주 방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5.18이 자유, 민주, 인권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피로써 지킨 숭고한 이런 항쟁의 정신이기 때문에 네. 재헌절에 우리 열사들이 누워 계시는 이 묘역을 찾아뵙는 것이 재헌절의 가장 뜻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네. 윤 전 총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헌법의 개정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지만 저는 5.18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게재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윤 후보님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쯤에 입당할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많은 국민들 또 여러 지역들 다양한 계층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먼저 듣는 것이 그분들의 경험, 그분들의 현실,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직접 듣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정권 교체 의지는 확실한 반면에 미래 비전은 부족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 네. 이 정권이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짚어서 네. 그것을 그걸 짚는다는 것은 그거는 바꾸고 고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문제의식과 그 문제의 지적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일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구체적인 공약은 늦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 후보들이 네. 그런 또 공약을 발표를 하게 될 때 저도 늦지 않게 국민들에게 상세한 그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갈수록 여러 가지 이제 검증 공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도 포함이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결혼 전에 있었던 일들도 지금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궁금하고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어떠한 그 의혹의 제기도 저는 그것이 어떤 권력과 유착된 그런 공작이 아닌 한 네.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다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관심 갖고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검언 유착 의혹을 받았던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가 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총장 시절에 이른바 추윤 갈등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신지요? 처음부터 저는 이 사건이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고 실체가 거의 근거가 없고 박약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판결은 늦어졌지만 사필 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집중호우로 400억 원대 전복 폐사 피해를 입은 전남 강진군을 찾아 어민들을 위로하고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 어민들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어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치패 입식비와 융자금 상환 연기 등을 요청했으며 송 대표는 각 부처와 상의를 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5일, 6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에서는 강진과 장흥, 해남, 진도 등을 중심으로 700억 원대의 해양 수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말에도 광주에서는 두 자릿수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확진자 16명이 추가로 발생했고 이 가운데는 광주 동구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에 15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관련 누적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와 광양에서 확진자가 각각 3명씩 추가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대입 진로 진학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수시 모집 대학들의 입시 설명회와 더불어 1대1 상담과 모의 면접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자기주도 학습 전략, 수시 지원 전략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프로야구 유망주 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에 폭행을 당했다며 SNS에 실명과 얼굴을 게시한 21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현재 프로야구 유망주인 B씨에게 초등학교 시절에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 결국 전학을 가게 됐다고 SNS를 통해 주장했지만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전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361명으로 이 가운데 54%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별로는 오후 12시에서 3시가 32%, 오후 3시에서 6시까지가 33%로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을 때 집중됐으며 전남소방본부는 온열 환자 발생 시 대응을 위해서 18개 소방서에 폭염 구급대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영산강 유형 마한문화권 최고 수장층의 무덤이 확인된 영광 내동리 쌍무덤의 국가 사적 승격이 추진됩니다. 영암군은 전남문화재연구소와 학술대회를 갖고 100년 만에 금동관이 확인된 영암 내동리 쌍무덤의 가치와 의의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영암군은 영암 고대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사적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 상품 인센티브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내 단체 여행 차량 지원비를 15인 이상인 경우는 30만 원으로 조정하고 신청 서류도 숙박과 식사 영수증으로 간소화됐습니다.